제가 처음 취직할 때는 저는 이제 이력서를 그때 당시에 200개 정도 지원을 해서 실제 인터뷰 본 거는 5개밖에 안 됐어요. 거기서 이제 합격한 때가 한 군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나의 이력서에 있는 그런 부분들을 넣어가지고 쓰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그냥 매년 한 20개 정도 인터뷰를 보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포트폴리오나 이력서를 설계를 할 때 가장 성공률이 높았던 거는 안녕하세요. 저는 이준수이고요. 지금 우버라는 모빌리티 기업에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원래는 이제 딜로이트 컨설팅이라는 데서 데이터 분석가로 일을 하다가 어떤 산업을 조금 더 깊게 파고 싶어가지고 그 NH 투자증권으로 이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화가 좀 빠르기로 유명한 쿠팡이라는 테크 기업으로 가게 되었고요. 쿠팡에서는 이제 와우 도메인, 와우 카드 도메인을 같이 도맡아서 했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외에 있는 기업도 한번 경험을 해보고 싶어서 우버에 이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버에서는 이제 지금 페이먼트 팀이라는 데서 의사결정에 좀 도움을 주는 데이터 분석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딜로이트 컨설팅 자체를 제 첫 커리어로 시작을 할 때는 뭐 사실 처음 취업할 땐 되게 이제 절박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무데나 이제 저희의 학력이라던가 그런 거를 좀 받아주는 데를 많이 지원을 했었고요. 그때 당시에 200개 정도 지원을 해서 실제 인터뷰 본 거는 5개밖에 안 됐어요. 그게 딜로이트 컨설팅이었고, 특히나 이제 컨설팅은 다른 기업과는 다르게 좀 수시 채용을 그때 당시에 많이 했었어요. 그 지원자도 좀 더 적을 거고 프로젝트에 맞는 인재가 있다면 나를 거기다가 넣어주겠구나 해가지고 그런 전략으로 많이 갔었고요. NH 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파트너분이 같이 스카우팅에서 영입을 했었습니다. 금융업도 거의 한 3년 정도 하면서 관심이 생겨서 채용 프로세스를 거쳐서 가게 되었고요. NH 투자증권은 사실은 되게 안정적인 기업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R&D성으로 여러 가지 과제를 수행을 할 수 있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약간 단점도 분명히 존재를 했어요. 어떤 거였냐면 새로운 걸 하고 싶어도 그런 리스크 관점에서 여러 가지 제약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영업점들에 계시는 프라이빗 뱅커 분들이랑 실제로 온라인 고객들이랑 뭔가 매칭해주는 서비스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한번 했었어요. 머신러닝 모델로 그 고객의 특성이라던가 PB분들의 그런 데이터를 활용해가지고 그런 레코멘데이션 엔진을 만드는 거를 제안을 했었는데 그게 좀 기각이 됐어요. 거의 영업점에 있는 그 PB분이 성과도 잘 내는 분이었다면 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그분들한테 배정이 되는 고객들이 좀 더 적어지지 않겠느냐, 아니면 우리가 이분들의 이제 데이터를 썼다는 이유로 우리 플랫폼을 떠나지 않겠느냐, 이런 여러 가지 제약이 많았어요. 그런 부분들은 제가 사실 헤쳐나갈 수도 있는데 항상 이런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지쳤던 거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기회를 좀 찾아봤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여러 가지 인터뷰를 많이 보긴 해요. 나랑 되게 포지션이 맞을 수도 있고 이제 맞지 않더라도 제가 최소한의 그 인터뷰 그 스킬 자체는 쌓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날 많이 좋아할 때 인터뷰를 많이 봐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매년 한 20개 정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포트폴리오나 이력서를 설계를 할 때 가장 성공률이 높았던 거는 숫자들이 많을 때였어요. 인터뷰 성사율이 60% 이상은 넘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항상 무슨 이유로 어떤 일을 했었고 그거에 의해서 얼마만큼의 성과를 냈는지가 모든 블루 포인트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저의 이제 이력서를 딱 보면 이 사람이 이 프로젝트에 이만큼을 기여했구나. 그래서 우리 회사에 들어온다면 어느 정도 비슷한 수준의 그런 걸 기대할 수 있겠구나라는 이제 성공률이 높았을 때는 그런 것들을 좀 설득력 있게 잘 표현한 부분인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쿠팡으로 가거나 우버를 갔을 때는 그런 숫자들, 얼마만큼 내가 기여를 했고 얼마만큼 기대할 수준인 건지 그런 것들을 더 중요시 봤었고, 그 기업들마다 또 이제 원하는 역량이 달라요. 특히나 테크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키워드들이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포지션 자체를 보셨을 때 여기서 뭐 태블로를 쓴다거나 뭐 A/B 테스트를 많이 하는 그런 포지션이라면 이력서 안에서나 포트폴리오 안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만 그 이력서 단계에서 면접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연봉을 높여서 하는 방법은 면접을 여러 개를 보는 걸 추천을 드려요. 내가 최대한의 연봉을 가지고 이직을 하고 싶다면 타 기업의 오퍼를 가져와서 그거를 기반으로 협상하는 게 가장 좋거든요. 저도 이제 우버 갈 때도 그 페이스북에 약간 기대하는 그런 거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져와가지고 사실은 내가 정말 가고 싶은 기업은 우버인데 이거를 그래도 좀 맞춰줬으면 좋겠다. 난 사실 이런 실험 관련 지식도 많고 그 와우 고객 인상할 때도 이만큼의 임팩트를 낼 수 있을 만한 그런 인재다. 그래서 이제 최대한 가고 싶은데 이거를 좀 이런 뭐 부분에서 좀 올려줄 수 있는지 이렇게 해서 좀 최대한 좋게 그거를 협상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NH 기업이 문화뿐만 아니라 성장이라던가 돈이라던가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사실 만족스러운데, 제가 왜 쿠팡을 선택했냐면 쿠팡에서는 이제 그 실험 기반의 문화가 되게 자리가 많이 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그런 의사결정이 이제 데이터 기반으로 결정이 된다는 건데,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해보고 싶어서 지원을 이제 좀 적극적으로 인터뷰를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쿠팡으로 갔을 때는 저의 분석으로 인해서 어떤 실수가 발생을 한다면 그건 다 저의 평가에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약간 부담감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결국엔 이제 저의 성장에 또 이제 도움이 됐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제 저희가 이제 쿠팡에서 그 가격 인상을 75%를 인상을 했는데, 저는 고객의 동의를 받는 거를 좀 위주로 했었습니다. 그 동의에 대한 그 CX라던가 EY라던가 어디에 배치하면 이분들이 엑스포저가 많이 되고 실제로 동의를 누르게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옵티마이제이션을 많이 했었고 부담이 많이 됐어요. 그 규모가 엄청 크잖아요. 1,400만 명의 고객들이 저의 실수로 인해서 인상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었고, 아니면 이제 이분들이 실수로 동의를 눌렀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최대한 이거를 인지를 시키면서 동의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많이 했었고, 하지만 이제 어찌됐든 저한테는 실제로 이제 성공을 시킬 수 있다면 커리어 임팩트라든가 성장에 되게 도움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열심히 좀 임했었던 것 같습니다. 결과는 되게 좋았어요. 이제 90% 이상의 동의를 얻었었고, 동의를 안 한 분들에 대해서 또 이제 새로운 피처들을 론칭하면서 그분들이 다시 동의할 수 있게끔 좀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제가 이제 스태프라는 직급이 있었는데, 그 직급이 사실은 이제 실무자, 인디비주얼 컨트리뷰터의 어떻게 보면 되게 높은 직급이에요. 저랑 같이 일하는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저의 분석 결과를 이제 거의 신뢰를 많이 하는 단계까지 왔었어요. 하지만 이제 다른 산업으로 가고 싶었던 이유는 아직은 그 다음 단계인 지금 매니저로서의 그 업무를 하고 싶진 않았어요. IC적인 역할을 더 많이 하고 싶었고, 하지만 그 이상의 뭔가 IC를 만약에 제가 원한다면 굉장히 실무적인 걸 더 잘했어야 돼요. 어느 정도 데이터 분석 툴을 제가 더 알았어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하고 싶진 않고, 근데 또 매니저로의 전환도 하고 싶진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제 나의 급여 수준이라든가 그런 거를 높이면서 현상 유지를 할 수 있는가, 이거를 고민을 해봤을 때 해외에 있는 기업들이 조금 더 저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어디를 가야 되는지를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단계가 왔었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자 문제라던가 대학원이라던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인베스트먼트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서 싱가포르랑 유럽이랑 그 캐나다를 봤었는데, 캐나다는 사실 한국이랑 어떻게 보면 비슷하거나 급여 수준이 더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캐나다는 배제를 했고, 유럽은 사실 뭐 암스테르담 있었고 베를린도 있었고 뭐 런던, 좀 경제가 세계적으로 좀 인플루언스를 하고 있는 테크 기업이라던가 그런 쪽도 되게 이제 발전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좀 많이 진행을 했던 포지션이 런던에 있는 메타랑 베를린에 있는 배달의 민족 모회사죠, 딜리버리 히어로, 암스테르담에 있는 이제 우버를 많이 진행을 했었어요. 그 해외 기업들 지원할 때는 저는 그 형식은 바꾸진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내가 어떤 일을 왜 했고 이걸 통해서 얼마만큼 임팩트를 냈다, 그거랑 실제로 잡 디스크립션이랑 나와 있는 내용이랑 최대한 매칭을 많이 시키려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 리크루터 분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워낙 지원자가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나의 이력서가 어떠한 시스템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뭐 키워드라던가 나의 이력서에 있는 키워드들이랑 얼마나 매칭되는지 그런 거를 더 중요시 여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최대한 내 레주메에 걸리게끔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AI라던가 그런 것도 사용할 수 있는데 다 맡기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틀은 내가 잡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그 숫자라던가 내가 했던 업무라던가 그런 것들을 적용하되 그래머 톤이라던가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점검을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최종적으로 우버를 선택을 했냐면, 저는 이제 인터뷰를 볼 때 인터뷰를 하는 사람에 대한 핏을 또 같이 봐요. 이 사람이 어찌됐든 저랑 같이 일을 하게 될 사람인데 그런 핏이 제일 잘 맞았던 데가 우버였어요. 제가 항상 인터뷰 때 항상 하는 질문이 뭐냐면 팀 안에서 그 단점을 뽑자면 무엇인가 이거든요. 그게 결국에 제가 들어갔을 때 단점이 될 거기 때문에 그거를 항상 들었었고, 우버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거를 실험을 할 때 항상 신중하게 다큐멘테이션도 많이 하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뭐 단점일 수도 있다라고 이제 물어봐 주셨는데, 저는 사실 그때 당시에 그런 거를 좀 더 원했어요. 쿠팡에 있을 때는 뭐 실험을 한 다음에 나왔던 인사이트를 우리가 이제 뭔가 팀 내에서 공유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못했기 때문에 니즈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더 잘 맞겠다 해서 결정을 했었습니다. 메타 같은 경우는 이제 동일한 질문을 했었는데 그거를 좀 명확하게 답변을 잘 못했어요. 하셨던 답변이 저는 좀 마음에 들진 않았고,
그래서 이제 아직은 좀 핏이 맞지 않겠구나라고 이제 느꼈습니다. 사실은 뭐 이직할 때는 저희가 이제 100% 확신을 해서 할 수는 없어요. 아무리 이 회사가 나에게 맞는다고 생각을 해도 실제 가서는 또 다를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그 간극을 최대한 줄이려면 내가 원하는 방향, 내가 이직하고자 하는 회사가 뭐 일하는 방법, 뭐 일하는 방식, 그런 것들을 공통적으로 봐가지고 최대한 간극을 줄여야 돼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 면접관에게 하는 질문에 대한 그 퀄리티도 그 면접 결과에 분명히 임팩트를 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인터뷰를 갔을 때는 그런 것들을 많이 물어봐요. 팀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팀의 지금 현재 인원이 어느 정도 되고, 그리고 내가 보고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런 것들을 좀 물어보면 내가 누구랑 좀 제일 많이 얘기를 해야 되고, 나를 평가하는 사람이 누구고, 그런 부분을 물어봐가지고 그런 팀으로 또 가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좀 더 테크니컬한 부분인데, 이 팀이 그래서 결국에는 하는 업무가 무엇인가, 그 예시를 한번 들어봐서 최근에 냈던 뭐 성과가 어떤 거였는지, 제가 들어갔을 때 그런 또 비슷한 업무를 할 거잖아요. 그래서 다 물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 점검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 이유는 제가 어떤 것들을 잘하고 어떤 것들을 못하고 판단하는 좋은 기준점이 되는 것 같아요. 전 특히나 이제 혼자 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이제 연말이나 연애 중순 정도 되면 저희 동료들이다 그냥 커피 챗을 한번 해요. 같이 나랑 일했을 때 어떤 점들이 좋았는지, 내가 좀 더 발전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인 건지 좀 가볍게 솔직하게 말할 수 있게끔 그런 거를 유도를 하는데, 어떤 이제 모호한 문제가 주어졌을 때 그거를 최대한 시스테매틱하게 설계하는 거를 되게 잘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들었을 때 그러면 내가 이제 면접 때는 이렇게 항상 발휘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피드백을 이렇게 축적을 해서 쓰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건 반대로 단점이라 생각하는 부분들, 쿠팡에 다닐 때도 제가 좀 임프루브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저희 매니저한테 들었는데, 허리의 실수라던가 그런 것들이 발견할 때도 있었다. 그런 부분 또한 허리 시험이라던가 그런 거를 볼 때 제가 두세 번 체크를 하는 단계를 거쳐야 된다고 이제 레슨런이 됐던 것 같아요. 해외 취업을 만약에 생각하고 계시면 사실 언제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영어를 사실 하는 수준도 그렇게 어려운 수준을 요구하진 않거든요. 내가 하는 업무를 내가 좀 어느 정도 의사 표현이 전달될 만큼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 또한 이제 항상 약간 좀 자신이 없었거든요. 한국에서만 또 직장 생활을 했었고, 제가 왜 해외 취업을 추천을 하냐면 한국은 아무래도 거의 다 로컬 기업이기 때문에 풀이 작기도 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해외가 아무래도 그런 연봉 수준을 더 맞춰줄 수도 있어요. 멀티내셔널 기업들이 돈을 더 많이 벌기 때문에 나에게 줄 수 있는 그만큼이 더 많고, 해외에서는 더 높게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 최선의 선택을 하려고 하잖아요. 하지만 사실 그 이것저것 조건을 따지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해야 돼요.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leap of faith라고 그러거든요. 그냥 가야 돼요. 가서 뭐 맞지 않으면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오면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별로 리스크가 크지 않은 거죠. 그냥 해보는 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매년 커리어 점검을 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올해까지 낸 성과들이 과연 이제 나한테 좋을까? 내가 과연 분석이랑 잘 맞는 사람인가? 뭐 그러면 이제 개발자를 하면 괜찮을런지, 아니면 내가 뭔가 음식점을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항상 제 자신에게 태클을 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실제로 한번 발을 담가봐가지고 뭔가 개발을 한 다음에 이 개발자라는 직업이 데이터 분석과보다 더 재밌는지, 이런 것들을 다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우리가 직장 생활이라던가 그 커리어 기간이 생각보다 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까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직업이 맞는지. 그래서 가능성 열어두는 거예요.